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북한이 심각한 식량난 속에서 장마당에서의 식량 유통을 강하게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식량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한 조치지만 절대적인 공급 부족 상황에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첫 소식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22일 VOA에 북한 당국이 양곡 수매 비중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꾸면서 장마당에서 쌀 등 식량 거래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농민들의 자체 처분량을 포함한 전체 생산 식량 가운데 수매 비중을 어느 정도까지 확대할지 두고 봐야 한다며 이런 정책이 장마당 민간 유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실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북중 무역이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식량 가격이 급등하자 장마당 거래를 제한하고 식량을 국영 양곡 판매소에서 거래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식량난 심화로 식량 가격이 장기간 고공행진을 하면서 장마당의 시장 기능을 축소하고 개인의 매점 매석과 사재기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북한 지도부가 중앙 통제 강화로 정책을 바꾸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최근에 식량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국가가 양곡 전반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는 흐름으로 가고 있고, 그렇게 보면 장마당에서의 개인들 간에 이루어지는 사적인 식량 거래, 이런 것도 당연히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죠. 탈북민 출신인 김혁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과거에도 쌀값 급등을 막기 위해 시장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절했었지만 높은 가격의 음성 거래를 초래하면서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쌀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북한의 이 같은 정책 전환이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쌀을 가지고 있는 물주들이 비싸게 팔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통제를 해버리니까 그 가격을 통제당한다라는 거는 쌀을 안 내놓는다는 얘기로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 식량을 시장에다가 안 내놓으면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시장보다는 개인들한테, 물주들한테 가서 사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물주의 집에 가서 쌀을 사기 시작하면은 몰리지 않습니까? 몰리게 되면은 쌀 가격은 당연히 올라가는 겁니다. 북한의 이런 중앙 통제 강화로 장마당 기능을 마비시키고 국가가 식량을 전부 통제하는 과거 배급제 같은 계획 경제로 돌아갈 수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북한 당국은 절대로 옛날 배급제 그 시절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이미 붕괴가 됐고요. 그다음에 주민들이 시장에서 돈을 벌어들이고 또 시장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그런 상태에서 다시 전 단계인 배급제로 돌아가기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보고요. 김영희 부장은 그러면서 북한의 경우 국가가 식량 생산과 배급을 책임질 만한 능력을 이미 상실했고 장마당에서의 상업적 유통을 배제하고 식량난을 해소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2023년 미국 정부는 서방의 영향력 확대에 불만을 품은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 권위주의 세력의 움직임을 주목해야 한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내년에는 또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 정책을 놓고 미국과 주요 동맹국들 사이에 긴장이 조성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박형주 기자입니다. 미국 외교협회가 20일 미국 당국자들이 2023년 시간과 에너지를 쏟게 될 외교 현안 5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외교협회는 북한을 비롯해 러시아와 중국, 이란 등 미국의 우월함과 서구의 영향력에 분개하고 있는 권위주의 세력들의 연대와 움직임을 그중 하나로 꼽으면서 북한과 러시아, 중국, 이란을 불만의 축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에 더 가까워졌다면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북한이 포탄을 지원한 의혹을 지목했습니다. 또 중국과 러시아 정상이 지난 2월 한계 없는 우정을 재확인한 가운데 중국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러시아에 대한 무기 지원을 거절했지만 러시아의 침공을 비판하는 대신 매체력을 동원해 서구를 비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이런 관계들이 지속되고 깊어질지는 여전히 미지수라면서 미국 주도 세계 질서에 대한 이들의 경멸이 협력을 지속하는 확고한 기반을 제공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지할 경우 바이든 행정부는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중국의 부상을 제한해야 한다고 판단할 것이고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은
동북아시아에서 중국의 셈법을 복잡하게 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 같은 전망을 작성한 미국 외교협회의 제임스 린제이 수석 부회장은 21일 VOA에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을 다루는데 어려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면서 특히 내년에 북한이 7차 핵실험에 나설 경우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이 쉽지 않은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he options are fairly well known. You can use military force, you can impose sanctions, or you could recognize North Korea as a nuclear state and try to begin negotiations on some sort of arms control framework. Successive administrations have rejected the first and the third option, and they have focused on the second option of imposing sanctions. 미국 외교협회는 또 바이든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경제정책과 이를 둘러싼 동맹 파트너 간 긴장도 내년에 주목해야 할 사안으로 꼽았습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를 제정하면서 자국 산업에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여기에 생산자들은 차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Divisions or tensions have shifted from geopolitical issues to economic issues. And South Korean government, the government in Japan, and like the European Union, has been very vocal in saying that the policies the Biden administration has been pursuing run counter to the spirit being in an alliance relationship and contradict the Biden administration's overarching message that it wants to work with and bring together its friends, partners, and allies. 외교협회는 이 밖에도 에너지와 식량 안보 문제 등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여파와 타이완을 둘러싼 중국의 군사행동과 미국의 대응, 그리고 이란의 혼란 등을 2023년 주목해야 할 대외 현안으로 꼽았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과 러시아 간 계속되는 무기 거래 정황에 대해 우려를 갖고 있으며 동향을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임수석 한국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정리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한국 정부도 해당 사안에 관심을 갖고 있고 미국 등 주요 우방국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 정부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충실한 결의 이행을 견인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며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의 제재 회피 시도를 계속 차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도쿄신문 등 일본 언론들은 북한 사정에 밝은 관계자를 인용해 북한이 지난달 20일 철도를 이용해 러시아에 포탄을 비롯한 군수물자를 제공했다고 보도했으며 북한이 향후 몇 주 내 대전차 포탄과 대공미사일 등 군수물자를 추가로 러시아에 인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의회가 2023 회계연도 일괄 지출안에서 북한을 비롯한 적국들의 랜섬웨어 등 사이버 공격에 관한 조사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행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이번에도 북한 관련 지출은 인권 증진과 대북 방송 활동에만 국한하도록 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의회의 민주당과 공화당 지도부가 20일 발표한 1조 7천억 달러 규모의 2023 회계연도 일괄 지출안입니다. 4,100여 쪽에 걸쳐 세부 예산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히 이번 안에는 연방거래위원회 FTC가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란의 랜섬웨어 등 사이버 해킹 공격에 관한 행정부의 조사 보고서를 의회에 비공개로 제출하도록 하는 조항이 처음으로 포함됐습니다. 특히 이들 국가들에 위치했거나 해당 정부와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개인이나 업체, 정부의 랜섬웨어 등 사이버 공격에 관한 행정부 조사의 세부 내용과 특징을 보고서에 기술하도록 했습니다. 의회는 또 이번에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북한 정부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 지원이나 원조, 배상금 지급의 예산을 지출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예산 지출이 금지된 나라는 북한을 포함해 쿠바, 이란, 시리아 등 4나라입니다. 국방 국무지출안에 따르면 북한과 관련해 예산 지출을 허용한 항목은 북한 내 인권 증진 활동과 대북 방송, 국방부 산하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 DPAA에 북한 내 미군 유해 발굴과 신원 확인 작업입니다. 구체적으로 국무예산 중 경제적 지원 기금과 민주주의 기금 일부는 북한 내 인권 증진 활동을 위해 사용하도록 했는데
경제적 지원기금의 경우 북한 정부를 지원하는 데는 사용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국제방송 운용조항에 따라 배정된 예산은 대북방송 시간을 현재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는 데 지출하도록 했습니다. 국무부 지출안에는 이번에도 북한 정부의 사이버 공격 활동을 지원할 경우 미국 정부의 원조를 제한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북한 정부의 사이버 공격 역량에 물질적으로 기여하는 상당한 거래에 관여한 나라의 중앙정부에 대한 원조에 예산 사용을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캄보디아에 대한 원조 제공에 대북 제재 이행과 같은 조치를 조건부로 연계하는 조항도 예년처럼 국무 지출안에 포함됐습니다. 캄보디아에 대한 원조금으로 배정된 예산은 캄보디아 정부가 대북 제재 이행과 같은 역내 안보 강화를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한 것으로 판단될 때 제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 의회는 이번 2023 회기연도에도 북한과 이란에 대한 무력 사용에 예산 지출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을 지출안에 포함시켰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북한은 내년에도 첨단 기술과 안보 현안에 대한 탈취 목적의 사이버 첩보 활동을 더욱 활발하게 벌일 것이라고 한국 국가정보원이 전망했습니다. 국정원은 22일 국가사이버안보협력센터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북한이 내년에 국가경제개발계획 3년차를 맞아 이를 완수하기 위해 정보 수집에 주력할 것으로 예측하면서 딥페이크와 같은 허위 동영상 유포나 탈중앙화 가상자산 서비스를 대상으로 한 공격도 확산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국정원은 이어 북한의 외화벌이 추적과 차단에 주력하며 주요국 정보보안기관을 통한 사이버 억지력 확보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정원은 또 올 한 해 북한 해킹 조직의 금전 탈취 규모를 8천억 원, 미화 약 6억 3천만 달러 이상으로 추정하면서 북한 연계 조직은 국적별 국제 해킹 조직 가운데 55.6%에 달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세계 최대 자산 운용그룹 블랙락이 내년에 북한의 지정학적 위협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블랙락은 최근 발간한 12월 지정학적 위험 보고서에서 북한 문제를 세계 10대 위협 중 하나로 꼽고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조금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으며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를 거부한 채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갈수록 수위가 높아지는 북한의 위협적인 언사와 핵무력 법제화, 이딴 미사일 시험 등을 거론하면서 분쟁이 곧 임박한 것은 아니지만 내년에는 이런 긴장이 더욱 악화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보고서는 또 내년에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와 핵실험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면서 전 세계 금융시장이 북한의 이 같은 위협을 과소평가한다고 지적하고 북한의 위협을 3단계 중 중간인 중위험군으로 분류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